뉴스파이터가 며칠 전 전해드렸던 쇠구슬로 강화유리를 부수고 가게 안에 피해를 줬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. 그런데 그 범인이 잡혔다고 합니다. 박성배 변호사님. 지난 25일 서울 연희동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카페 유리를 망가뜨린 남성이 27일 검거돼 29일 구속에 이르렀습니다. 이 사건 당시에 가로 3.5m, 세로 2.2m 크기의 강화 유리에 직경 7mm 정도의 구멍이 뚫렸고요. 네. 살짝 손만 대도 쏟아질 듯 출렁거리는 어우, 상태였습니다. 네, 보세요. 네. 사건이 밤에 일어났기 망정이지 낮 시간대에 일어났다면 유리 파편이 반대쪽 벽에 튈 정도였기 때문에 아하.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저 해당 카페에서 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요.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목격담도 저희가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가 세워놨는데 그 뭐 앞에다 어디에 세워놨는데 한 달 전에 유리가 깨졌대야 새총으로 싸갖고. 예. 아 그게 한 달 전에 그랬대. 어저께 여기 그러니까 네. 그 바로 앞집 사는 우리 저 아는 형님이 이야기하더라. 야 거기 구멍을 이렇게 새총으로 쌌다던데. 범행 수법이 카페에 쇠구슬을 쏜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한 달 전에 차에 구멍을 낸서 사건과 이번에 카페 강화유리가 박살이 난 그 사건과 혹시 동일범 소행일까요? 오윤성 교수님. 네, 경찰의 수사 결과 동일범으로 밝혀졌습니다. 하하. 그래서 지난 그 20일 새벽에 연희동에 있는 주택가의 그 차량에 대해서 쇠구슬을 쏴서 이제 그 유리창을 깬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됐던 그 카페하고는 그 발생 그 장소가 직선거리로 약 한 100m 정도. 하하.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2분 정도 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그 장소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 100m의 직선거리 내에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일종의 그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만 네. 예, 그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서 결국 동일범을 소행으로 밝혀냈습니다. 네. 범인이 검거됐기에 천만 다행이긴 한데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네. 궁금하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? 50대 남성인데 이분이 자신이 살던 집이 빌라로 재건축이 됐는데 네. 그 과정에서 내가 재산이 줄고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앙심을 품고 분풀이를 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요? 처음에 공격했던 자동차, 왜 그 자동차를 공격을 했느냐. 네. 그 자동차의 차주가 자신의 집이 빌라로 재건축됐을 때 처음으로 입주한 분이었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떻게 공격 범행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. 아니 그렇다면 그 차량의 주인은 그렇다 치고 이 카페 엊그제 일어난 카페 주인은 대체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? 이 범인과 최정화 기자님. 일단 궤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. 이 카페를 공격한 이유는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그 인물이 건물을 하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. 이 소유한 건물의 모습이 그 건물과 같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물 모양이 일단 비슷하고 저 카페를 공격한 이유는 저 카페가 그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쇠구슬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늘어놓는 말마다 어처구니가 없는 궤변입니다. 궤변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. 이 얘기를 들은 카페 업주분은 어떤 심정일까요?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범행 동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고 그게 이유가 되나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재미삼아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. 오윤성 교수님,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이런 분노가 행여 사람한테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이제 두 번 해서 그 범행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체포가 됐는데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범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
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카페 업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재미삼아 그런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허.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10년 전의 일이거든요. 그리고 그 이 공격하는 그 대상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상당히 느슨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궤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뭔가 이유를 대서 자기는 경찰에게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처음에는 본인이 한번 해봤다가 며칠 지나서 그동안에 이제 아마 좀 숨을 죽이면서 주위를 살폈을 텐데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또 했단 말이죠. 아하. 만약에 이번에 잡히지 않았으면 또 했을 겁니다. 네. 10년 전에 원한 이것도 끄집어내서 범행을 했는데 최단비 변호사님, 과연 이 사람이 이 두 건의 범죄만 저질렀을까요? 어떻습니까? 현재 경찰은 다른 범행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상습범이고요. 그래서 이 범인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하. 이 범인의 집에서 여러 개의 쇠구슬과 새총을 발견을 했습니다. 세상에. 근데 이 새총에는 격발 장치까지도 달려 있는 거예요. 세상에. 더 놀라운 것은 집 안에서 쇠구슬을 발사 연습을 했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추정이긴 합니다만 범행이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범인이 검거된 데 대해서 업주분, 최근에 이 피해를 당한 업주분은 어떤 심경일까요?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잡혀서 너무 다행이고 동네 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셨거든요. 또 빨리 못 잡았으면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싶었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점점 더 대범해진 걸 보면은 다음번에 사람 향해서 쇠구슬을 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사건이 해결돼서 다행이에요. 박성배 변호사님, 이 범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경찰은 이 남성을 재물손괴, 총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했습니다. 아하. 여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이 남성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깨진 유리창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.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성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만에 하나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도 용이합니다. 재건축된 빌라 등 드러난 재산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. 네. 저 카페 업주분께서 뉴스파이터의 여러 가지 이제 심경 그리고 상황도 털어놓아 주셨는데 저 강화 유리가요 200만 원, 저 수리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. 지금 영업도 못 하고 있어요. 코로나19로도 장사가 안 돼서 피해가 막심하셨는데 지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. 일단 범인은 잡혔으니까요. 조금 한시름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서는 준비를 하시기를 뉴스파이터가 기원해보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,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